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영토TV 이리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계환 박사님 모시고 역사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이 가장 한국 땅이라고 내세운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가요? 예, 이제 지난주부터 저희가 독도 얘기를 하는데 약 30회 정도 걸쳐 갖고 할 겁니다. 이 독도 이야기를. 근데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이제 일본이 독도에 갖는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뭐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입증할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것 중에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가장 국제법적으로나 또 일본도 수긍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이제 이게 우리 땅입니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바로 태정관 지령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거 태정관 지령이 뭐예요? 예, 이 태정관 지령은 뭐 되게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긴 얘기인데 먼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태정관이라고 하면은 메이지 유신 정부에서 가장 최고의 행정기관이에요. 그 우리나라 말하면은 뭐 청와대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이다 이렇게 이제 지령을 내린 거를 이제 태정관 지령이라고 하는데 이런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원인과 과정과 그게 뜻하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결론은 뭐 기본적인 거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일본의 태정관 지령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본의 그 시대 상황을 알아야 돼요. 혹시 메이지 유신 들어봤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일본은 이제 정치 체제가 이제 크게 오늘 같이 이런 체제가 들어서게 된 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럼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어떤 체제였냐면은 막부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막부 시대라고 하는 것은 봉건 사회인데 각 지방별로 정부가 있었어요. 거기들 각자가 이제 군대도 갖고 있고 각자가 이제 자기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걸 막부라고 하는데 그 에도 막부를 기점으로 해갖고 1867년에 대정봉환이 일어납니다. 대정봉환 뭔 말인지 모르죠? 그 대충 이제 전쟁 비슷한 거 아니요. 아니에요? 대정봉환은 막부 시대가 각 지방 정부의 왕들이 지금 현재 우리 일본 가면 천황이 있어요. 천황을 모시고 전국을 통일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진 게 대정봉환입니다. 그래서 1867년도에 이 대정봉환이 일어나서 왕정이 복고가 됩니다. 왕정이 복고가 되고 그 다음 해인 1868년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요. 그 메이지 유신이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뭔가 이러는데 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바꾸는 것을 유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헌법 유신 그거예요? 네, 헌법 유신. 우리도 옛날에 좀 나쁜 10월 유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새롭게 바꾸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메이지 왕이 유신을 일으켰다라고 해갖고 메이지 유신이라고. 그 새롭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1867년도에 왕정이 복고가 돼갖고 왕정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68년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서 지금 천황 체제가 이어와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상은 그 일본의 왕 있잖아요. 왕은 있긴 있는데 제재가 이제 그게 이제 전쟁에서 지고 난 뒤에 우리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지고 난 뒤에 뭐 요즘 빗나간 얘기지만 원래대로 하면은 1급 전범이죠. 저쪽으로 말하면은 유럽으로 말하면은 히틀러 같은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형을 1급 전범이기 때문에 사형을 당해야지 되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자기 나라 그 어떤 국익의 이익 때문에 그 천황을 죽이지 않고 살려갖고 지금 오늘 천황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태정관 지령하고 어떻게 연관 관계가 있냐면은 항상 나라가 바뀌잖아요. 네. 유신이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뀐 거예요. 바뀌면은 뭘 하냐면은 글쎄요. 아. 법을 바뀌지 않을까요? 반적에 대해서 정립을 합니다. 자, 그럼 반적이 뭐냐? 우리가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죠? 배웠을 텐데. 국민, 그 문화, 문화 아닌데요? 영토, 영토. 역사인가요? 설마. 이거 이리나 씨 이거 죄송합니다. 모르면은 기화 시험에 떨어질 저 텐데. 기억 시험 안 봤어요. 기화 시험 안 봤죠? 그때 없었어요. 주권입니다. 아, 주권. 네, 그래서 기억할게요. 이 주권은 소프트웨어고 아. 하드웨어 두 개가 있죠. 국민과 영토. 안 바뀌는 거. 그러니까 영토, 국민, 영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유신이 일어나면은 새로운 왕정이 만들어지면은 내가 다스려야 될 땅이 어디까지인가를 결정을 봐야죠. 그렇죠. 두 번째, 내가 다스려야 될 인민이, 국민이 어디까지 있는가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거를 아까 요전 시간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을 관리를 하는 것은 호적을 갖고 관리를 하고 땅을 관리하는 것은 지적 관리를. 그러니까 반적을 관리를 함으로써 왕이 다스려야 될 땅과 국민을 결정을 짓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1868년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으니 메이지 왕은 뭘 하겠어요? 반적 조사를 하겠죠. 네, 그렇죠. 내가 다스려야 될 땅이 어딘가, 내가 다스려야 될 국민이 국민들이 어디니까. 몇 명이 있는가 이거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기 때문에 1876년도에 조사를 시킵니다. 일본 내무성에다 해갖고 왕이 내가 다스려야 될 땅이 어디까지고 국민이 어디까지인가 그 지적을 조사해라. 지적 조사를 시킵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적 조사령이라고 하는데 현재의 그 당시에 여기 독도하고 관련이 돼 있는 데는 시마네 현입니다. 지금도 현재 지네들이 주장하는 게 시마네 현이에요. 그 시마네 현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이 천황이 다스려야 될 땅과 국민이 어디까지인가 조사해봐봐. 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마네 현에서는 당연히 왕의 지시 사항이니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마네 현의 이제 지적을 조사를 쭉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니까 1696년 그러니까 요거는 그쵸. 지금 1868년인데 그 이전에 1696년대 독구가와 막부 시대에 그러니까 유신 이전에 막부 시대라 그랬잖아요. 독구가와 막부 시대에 안영복이 거기 가서 우리나라 땅이라고 주장을 해요. 안영복 스토리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한번 다루는데 안영복이 가갖고 두 번에 걸쳐서 가갖고 형 우리 땅이다 이러니까 독구와 막부가 이렇게 보니까 조선 땅이 맞거든. 그러니 선언을 해요. 뭐예요?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이니까 오늘부터 일체 도해하지 말아라. 그 고기잡이도 하지 말아라. 그 섬에 가지 말아라. 그건 우리 땅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봐요. 그 독구와 막부가 누구라면은 시마네 현에 있던 막부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1876년도에 이거를 지적 조사를 하다 보니 자기네 역사에 독부와 막부가 이거 우리 땅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렇죠. 저거를 조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지. 그때는 어떻게 하죠? 조사할 거래요 아마.
했었어요? 저는 아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사하려고 하다 조사하지 보니까 우리 게 아니다라고 써 있는데 조사 안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에다가 물어봐야지. 아, 그렇죠. 물어봐야죠.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뭔 일이 있는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총리실이나 청와대에다가 물어봐야죠.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일본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태정관에다가 아. 그 최고 행정기관이 그럼 태정관이라고. 일본에 있는 대정관. 태정관. 아. 태정관. 태정관. 우리나라 말은 청와대예요. 총리실이나 청와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물어본 질문 거예요. 있어요, 박사님.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 지시를 했잖아요. 예, 왕이 예. 최고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래, 최고 지도자죠. 그럼 왜 왕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여기를 조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왕은 우리 보고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옛날에 1696년도에 독과 막부가 있었는데 안용복이가 들어오고 해갖고 1693년도예요. 요때에 안용복이가 들어왔는데 여기는 그 막부가 우리 땅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적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번 지적 조사에서 울릉도와 독도도 조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말아야 됩니다. 아니 제 이제 생각에는. 그래 물었어. 이제 거기다가 어디야? 대정관에다가. 네. 그러니까 대정관에서 1877년도에 메이지 정부의 공식 공문으로 3월 달에 대정관 지령을 내려요. 뭐라고 지령을 내리냐면은 울릉도의 일도는 그러니까 독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땅이 아니니 이번 지적조사에서 지적조사를 하지 말아라. 자 무슨 얘기? 이미 자기들이 자기네 땅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누가? 일본. 대정관에서. 그렇죠. 대정관은 지금 왜 그 당시에 최고의 행정기관이에요. 그 여기서 이미 우리 땅이 아니니까 조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미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왜 지금 상황이 바뀐 거예요? 바뀐 게 아니고 중요한 문제는 이런 대정관 지령을 서류를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없애버린 거예요, 아니요? 감춰놨죠. 그러면 지금 감춰갖고 지금도 그 서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서류가 있는지 몰랐는데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연도를 자세히 모르는데 일본의 양심 있는 학자가 연구를 하다 보니 대정관 지령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대정관 지령에 보니까 여기는 일본 땅이 아니라고? 아니니까 조사하지 말아라라고 한 게 있는 거예요. 그 학자가 이거를 발표를 하면은 일본에서 그렇죠. 매국노 소리를 네. 듣지만은 학자적 양심이 있어 놓으니까 이거를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학자 아니었으면 알지도 못하는. 지금도 몰랐죠. 그래서 이 대정관 지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역사적 근거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대정관 지령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른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대정관 지령이 왜 나왔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유신이 왕정 복구가 돼갖고 나라가 새로 만들어지면은 왕은 반드시 내가 어디까지 다스려야 될 땅을 결정을 보는 거예요. 이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이지 왕의 그 대정관에서는 독도하고 울릉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라고 결정이 된 거예요. 그 결정은 지금까지 유효한 거예요. 오늘 이 순간까지.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우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서류를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든 거예요? 일본 쪽에서 만든. 일본이 물었고 일본이 질문을 했고 일본의 최고 기관이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결론을 내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정관에서 있다가 야 그거 뭐 저 작은 거니까 우리가 아닌 걸로 해? 그렇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증거가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이 땅이 우리 건가 아닌가에 대해서 1870년에 사람을 내보냈어요. 어디다 내보내나니까? 어디로 조선에다가. 조선에다가 독도가 우리 땅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래 다케시마죠? 알아봐라. 이렇게 해갖고
사절단이 아니라 비밀로 우리 와갖고 조사를 다 합니다. 조사를 다 해갖고 대정관에 와서 보고를 해요. 그 보고서 이름이 뭐냐? 조선국교 제10말 내탐서. 내탐서. 그러니까 살짝 들어가서 조사를 했던 그 내탐서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려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에 보면은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라고 이제 내탐을 살짝 조사를 했더니까 조선국에 가서 그렇죠. 했더니 여기 우리 땅이 아니다라고 보고서를 올린다라고 하는. 자, 이래서 단순하게 대정관 지령이 존재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첫 번째로는 왜 했다? 왕정 복고가 됐기 때문에 내가 왕이 다스려야 될 호적과 지적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그 정리한 게 왕의 땅이야. 그게 지금 현재 일본의 영토야. 두 번째로는 그냥 단순하게 이거 조선 땅이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조선에 내보내갖고 내탐을 해갖고 전부 심할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보는 그 결과가 아니라 조사를 해갖고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1877년도에 이거를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 땅이 아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이죠. 그래서 참 고맙게도 그렇지. 일본의 학자가 양심 있는 학자가 이거를 발표를 해줬고 더 고마운 것은 메이지 왕이 확실하게 조사까지 해갖고 이거는 한국 땅이다. 그러니까 조사하지 말아라. 이거는 내가 다스릴 영역이 아니다라고 대정관 지령을 내려갖고 결정을 받다. 이러니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죠? 없죠. 예, 그럼요, 없죠. 자기들이 다 이미 조사해놓고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대정관 지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이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대정관 지령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걸 했느냐라고 하는 원인 행위하고 두 번째 결론을 내렸던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어떤 그 심할 내탐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분명하게 독도는 그렇죠. 한국 땅이다. 그러면 박사님 왜 이런 내용은 학교 교과서에서 한국 학교 교과서에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아직까지도 저도 지금 의문사항인데 조금씩 그렇게 가르쳐야지 될 거고 전 국민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자녀들한테 다른 건 몰라도 애국에서 나가서 일본 사람 만나갖고 이 독도가 다케시마 그쪽 얘기하겠죠? 어디 나라 땅이냐 토론이 붙었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조금 전에 그 대령관 지령이 왜 내렸느냐 얘기만 명확하게 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 뭐 싸움할 게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싸움할 게 없어요. 예. 완벽한 증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땅이라는 예. 거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이리나 씨도 이거를 널리 알려야 됩니다. 돼요. 예. 저도 아이들한테 오늘 집에 가서 얘기할게요. 예. 저희 아들 보고 너무 태정관 치령? 태정관 지령은 내려보냈다. 태정관 치령에 대한 우리 오늘 알아봤어요. 그래서 태정관 치령통해서 이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이 영상 보고 꼭 널리 이 상황에 대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깊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